자, 한번 테스트 한번 보세요. 머리 결이 일단은 블랙백이 했다고? 또 어떤 거 하셨어요? 제 머리보다 나오죠. 블랙백이 하고 미용인 머리야 뭐 뻔한 거지. 일단 시스틴 함량이 다 이제 유출된 거죠. 어떻게 보면 머리카락 안에. 근데 뜯어지지 않은 이상은 파마는 저희 해볼만 해요. 네, 뜯어지지 않은 이상은. 네, 일단은 이제 케라틴을 좀 축적을 시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바른 게 이제 양털 추출한 케라틴. 케라틴이 맞네요. 종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거의 양털? 이제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저기 캐스터 오일, 그러니까 저희 아주까리도 들어있고. 근데 이제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원장님들 중요한 거는 뭐 콜라겐 이런 것들은 기능적이지 않아요. 그런 걸 채우면 안 되고 무조건 뭐 채우냐면 무조건 케라틴만 채우시면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손상머리는 케라틴이 이렇게 축적이 돼야 나중에 원장님들이 그 시스틴 결합할 때 기능적으로 많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결합은 시스틴 결합이잖아요. 결합을 끊어서 그 다음에 이제 산화리 이제 결합을 시키는 게 그게 그거잖아요. 프로세스가 네, 한온과 산화가 이게 그러니까 이걸 안 하고 그냥 막 편법으로 아까처럼 얘기했지만 막 고일로 해서 머리를 잠깐 좋아진 것처럼 하면 고객님들은 있는 그대로 믿어요. 진짜 머리 좋아졌네? 그러다가 딴 데 가서 독박 이제 나도 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조금 더디더라도 정상적인 걸 하셔야 되고, 왜냐면 하루 이틀 장사하고 땡 할 게 아니잖아요. 원장님들, 그죠?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쓰시면 되고요. 일단은 우리 원장님들 원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제가 볼 때는 뜯어지지 않은 이상은 머리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뜯어지면 이미 결합이 머리카락에서 다 잘려 있는 거예요. 그런 머리들은 안 돼. 뜯어지는 머리들. 이렇게 막 뜯어지는 머리들 있잖아요. 녹은 머리. 그러니까 녹는 머리는 상관없는데 타가지고 이제 마지막 막 뚝뚝 뜯어지는 머리. 네, 그리고 이제 아까처럼 고일로 플라스틱 만들어 버리는 거. 고일로 막 해갖고 200도 해갖고 막 당기는 트리트먼트다 해갖고 당겨버리면은 그게 이제 머리카락 안에 폴리머가 생기는 거잖아요. 폴리머, 플라스틱.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파마가 안 나와요. 머리, 큐티클 다 터져. 아미노산은, 분자는 다 아미노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있어야 뭔가 결합할 수 있는 그런 손을 잡고 하거든요, 머리카락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카리를 지금 앞으로는 쓰지 말아야 하는 게 뭐냐면, 원장님들, 제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 알카리는 써도 알카리 펌이더라고. 더 이상, 그러니까 좋게 이렇게 안 돼. 그러니까 한번 알카리에 이렇게 한번 얘가 이만큼 이렇게 평창을 했잖아요. 이렇게 늘렸으면 얘는 물로도 쉽게 이만큼 가버리더라고. 내가 아무리 pH를 쓰더라도. 고객님이 집에서 관리를 안 해요. 근데 이제 저희 치유펌을 이렇게 하잖아요. 린스도 안 하고 다녀요. 탈색머리 막 파마를 해줘도 머리끼리 좋다고 린스도 안 하고 다녀요. 컨디셔너. 이제 일반인들이, 네. 요즘 일반인들 탈색 많이 하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그 머리카락을 이렇게 이제 막 부드럽게 뭔가 이렇게 결을 잡아주면 그냥 실리콘 이렇게 부드러움이 아니라 머리 깊숙한 데부터 결합이 나오는 거거든요. 린스를 컨디셔너를 안 해도 결이 엄청 좋아져요. 이제 이걸 하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뿌리 볼륨이 많이 살고 가는 머리가 약간 두꺼워져요. 그리고 오늘 파마가 좀 늘어졌어요. 이제 막 탈색 힘든 머리 며칠 있다 파마하잖아요. 파마가 나와요. 결합이 되기 때문에. 파마는 결합형이거든요. 결합이 일단 되면 무조건 파마가 잘 나오고요. 손상머리가 계속 건강해져요. 그리고 볼륨이 많이 사니까 머리 드라이 말릴 때마다 기분이 좋아져요. 스타일이 탈색이 너무 심하고 안 좋으면 아까 우리 케라틴 베이스를 한 두 번, 세 번까지 좀 축척을 시켜주는 게 좋아요. 축척. 그러니까 축척이라는 거는 계속 얘가 케라틴을 축척을 해야지 기능적인 게 잘 일어나요. 기능적이라는 게 아까 우리 시스틴 결합 얘기하는 거잖아. 우리가 하는 게 단백질 시스틴 결합이잖아요. 그죠? 펌은. 네. 그래서 기능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기능적으로. 네. 그래서 고객님들도 머릿결에 안 나오는 분들 있죠. 예를 들어서 손상 부분이 말고 가는 머리들. 가는 머리도 머리에 안 나오죠. 이게 안 나와요. 그런 분들은. 예. 얘들 머리가 완전히 가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그렇고 어른들이지만 가는 분들 안 나오는 분들이 그분들이 왜 그러냐면 시스틴이 없어서 그래. 함량이. 머리카락에 아미노산 그 케라틴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샵에서 네 이렇게 축척을 집에서 오시기 전에 일주일에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 걸로 축척을 시켜서 예를 들어 일주일 전에부터 준비해서 오세요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 그러면 우리 집에서 와서도 더 잘 나와요. 이렇게 한 번 더 해주면. 범죄 그래서 단순히 그냥 트리트먼트 바르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기능적인 걸 높여줘야 돼요. 기능적인 걸.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는 이게 지금 환원인을 끊는 게 뭐냐면 머리카락 안에 시스틴 아미노산 결합을 끊으려고 그러는데 시스틴이 없으면 안 돼요. 그 아미노산에. 네, 그 함량을 높이려면 베이스를 케라틴 베이스를 깔아줘야 된다는 거죠. 네, 케라틴 베이스를. 이게 이제 가는 머리. 애기들 머리도 안 나오잖아요, 잘. 그러면 그분들도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케라틴을 계속 집에서 한 번만 딱, 그러니까 미용실만 오면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는 분들은요, 그 파이가 딱 정해져 있어요, 나오는 게. 항상. 알죠? 더 이상 크게 안 나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함량이 딱 이거밖에 없으니까 안 나오는 이것밖에. 근데 함량을 축적을 하잖아요? 이렇게 더 나와요. 가는 머리가. 단백질을 팔아서 계속 바르게 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파마를 그분이 계획을 할 거 아니에요. 아, 나 이제 며칠 있다 파마 해야지. 그러면 그 생각날 때부터 축척을 좀 해오라고 그러셔야 돼. 그러니까 뭐니까 고객님한테 숙제를 주셔야 되는 거죠. 고객님 그동안 파마 안 나왔죠. 그러면 이제는 잘 나오게 하려면 우리 집에서 트리트먼트 하는 것도 중요한데 집에서 이렇게 축척을 시키고 와서 우리 전문적인 걸 한 번 더 잡아야 파마가 더 잘 나옵니다라고 이거를 인지를 시켜 주셔야 돼요. 이게 장사 속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해야지 파마가 잘 나오잖아요. 어떻게 단시간에 축척이 됩니까? 그리고 전문가 제품이 아니면요, 축척이 잘 안 돼요. 그냥 붙어 있다가 다 쉽게 나가버려요. 우리가 썼던 그런 클리닉 제품들이. 그래서 제가 자꾸 전문가용 제품 써야 되고, 고객들은 전문가한테 가서 시술 받아야 되고, 우리 식당 가도 막 이렇게 메뉴리 짬뽕 엄청 많으면 먹고 싶지 않던데, 저는. 원장님들은 먹고 싶으세요? 저는 딱 한 가지 하는 거 좋아요. 갈비탕 전문, 뭐, 이렇게, 낙지 전문. 근데 막 별걸 막 다 하면 맛도 없고, 그냥, 그러지 않아요? 우리 미용실도 이렇게 해야 전문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전문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스터디 모임이 되면, 앞머리 펌 전문. 그럼 앞머리만 진짜 잘해버리면 돼요. 그럼 좋겠네. 앞머리만. 그러니까 뿌리 갈라주고 앞머리. 그리고 뿌리 펌 전문가 그러면 뿌리만 전문으로. 근데 이게 있어요. 앞머리 피잖아요, 고객은. 그러면 다 펴진 것처럼 느낌이 좋아해요. 그럼 나중에 와서 또 해요, 여기도. 다. 네. 그래서 심리를 좀 건드려 주셔야 되고 고객들은 보이는 곳을 잘해주면요, 고객은 와서 다 합니다. 전체 파마 하라면 안 해요. 고객 커트치로 왔을 때 앞머리 쫙쫙 곱슬거리면 고객님 제가 20분도 안 걸리는데 이거 한번 할래요? 그러면 한단 말이에요. 커트 플러스 5만원 6만원 이렇게 플러스랑 해가지고 좀 저렴하게 해가지고 저희 직매직 해갖고 엄청 빨리 끝나거든요. 앞머리는 곱슬도. 그러면 안 하겠어요? 하지? 그러면 며칠 있다가 와서 전체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그렇게 써야 돼요. 무조건 무조건 하라 그러면 안 하거든요. 네. 자, 일단 우리 원장님 저기 롯데를 좀 굵은 1호를 좀 주시겠어요? 예, 이 물리적이라는 거는 자 연화할 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파마는요. 파마 메커니즘은 세 가지예요. 물리적인, 화학적인, 열 에너지 세 가지를 배합을 잘하신 분들 파마 최고 잘합니다. 물리적인 반응, 그다음에 화학적인 반응, 그다음에 열 반응. 기존의 원장님들이 쓰는 펌제는 화학적인 반응만 다 보는 거예요. 화학, 그러니까 펌제 반응만 보시는 거잖아. 거의 80%, 90%를. 그러니까 이게 발전이 없는 거야. 이게 맨날 패턴이 똑같아. 등점이니 어치니 그거 하고 그 다음에 한국 와서 그 트리트먼트 받아도 아무 영혼 없이 하잖아요. 근데 머리카락은요, 우리가 물리적이라는 게 뭐냐면 이 곱슬머리 같은 경우는 제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물리적으로 안 들어가면 절대 못 펴요. 화학 반응 가지고는 절대 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반응을 믹서를 잘 하신 분이 파마를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고객들한테 앞에서도 고객님은 일단 물리적인 반응을 사용해서 이렇게 이제 화학적인 반응을 어떻게 얘기해서 펩타이드 보강 물질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겠다. 지금 얘는 사실 이 색깔을 빼지는 않습니다. 지금 겉에 묻어 있어서 이런 거죠. 예.
빠지진 않아. 색깔이 안 빠져요, 얘는. 근데 이제 하신 지 얼마나 됐죠? 코팅?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며칠 됐어요. 코팅은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겉에 묻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고, 지금 우리가 이걸 펌어를 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물리적으로, 1차 물리적으로. 이렇게 굵게 하세요. 근데 우리 원장님들은, 저도 처음에 그랬고, 굳이 이걸 해야 되나?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더 빨라요, 속도가. 네, 하나만 뚝 말아놓고, 예전에 저도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이 펌제 말고도, 다른 펌제도 그냥 한두 개 말아놓고 이렇게 결과를 봤는데요. 그러지 말고, 전체 이렇게 하세요. 네. 테스트를 전체요. 전체 그냥 굵게 이렇게 하세요. 이게 속도가 빨라요. 네, 그리고 고객한테 비싸게 받으려면 하셔야 돼요, 과정을. 그리고 곱슬머리는 무조건 이렇게 하셔야 되고, 곱슬머리에 대해서 내가 일단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우리 원장님들 곱슬머리는 정복을 못해. 아무리 강한 약 갖다 줘도. 곱슬머리는 강한 약으로 피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물리적인 반응, 화학적인 반응, 열 반응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곱슬이 펴지고 안 펴지고 이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강한 약이라고 곱슬이 펴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강한 약은요, 일단 머리카락이 늘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늘리는 순간 곱슬이 안 펴져요. 머리 손상만 가중될 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봐봐요. 제가 아까 트리트먼트 떡칠했죠. 방해하지 않아요. 그냥 안으로 채워진 느낌은. 왜 그러냐면 얘는 지금 이미 해리가 되어 있어요. 해리가 됐다는 거는 그 한온제 자체가 이미 분자가 다 잘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리가 되어 있어 쪼개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알카리 펌제들은 알카리가 들어가는 이유가 큐티클 문만 열기 위해서 알카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문 열어서 한온제를 또 잘게 쪼개야 돼요. 근데 얘를 쪼개기 전에 벌써 얘가 힘을 빼버리면 파마가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탈색물이 힘만 빠질 뿐이지. 그죠? 이해하셨죠? 어떤 건지.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거는 웨이브를 내자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1차 물리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잡아놓고 들어가면은 원장님들 좀 편하세요. 네. 그리고 손상이 심한 머리는 안 죽으셔도 돼요. 손 묻으니까. 손상이 심한 머리들은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아이롱도 좋지만 좀 쪄주는 걸로 해주시는 거 좋아요. 알았죠? 저도 예전에 아이롱 펌 할 때는 무조건 아이롱만 하려고 했는데 그 세팅이나 좀 쪄주는 찐펌처럼 그런 게 펌머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뭐 디지털 한다 해서 머리를 못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과정 있죠. 무조건 시술 과정 이 기계에만 자꾸 가지 말고요. 저도 단순한 사람이었어요. 한때는 무조건 아이롱만 하면 열펌을 잘하는 사람으로만 저는 생각을 했고, 제가 그때 아까 타 회사에서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어떤 그 펌이든 우리 원장님들은 그 편식을 하시면 안 돼.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모든 기구는 다 다룰 줄 알아야 돼. 네, 아이롱부터 해서 디지털 세팅도 다 하세요. 그냥. 네. 그리고 손상이 심해서 내가 힘들게 연화를 봤으면 될 수 있으면 쪄주는 거로 해줘야 돼. 오랫동안 이렇게 붓고 쪄주는 거. 그러면 파마가 진짜 잘 나와요. 그만큼 값어치가 된다니까요. 보면 이렇게 색깔 많이 안 나와요. 지금 나오긴 해도 겉에 묻어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이제 고객님들은 이렇게 하세요. 무조건 세팅이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이렇게 물리적으로 1차 물리적으로 하라고요. 아셨죠? 텐션 있게 항상 그냥 텐션 없이 이렇게 말지 말고 항상 텐션하는 거 한번 잡아 당겨라. 모르겠으면 끝에서 일단 텐션을 딱 들어가면 텐션이 갖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네,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우리 원장님들은 이제 저도 그랬고, 에이 굳이 이거 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어요. 저도 그랬고,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더 빨라요.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화학적인 반응이 더 빨리 물리적으로 더 빨리. 그렇죠. 물리적으로 일단 한번 해주고, 우리는 기존에 이거 막 늘리는 거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늘리는 것도 어떻게 알아? 이게 어디까지 늘려지는지. 감각이잖아요. 다 이게 늘려주고 하는 게. 긁고 나서 어느 정도 늘려서 빨빨 pH 뿌려. 그리고 또 안 나왔으면 또 펌제 또 바르고 이거 섞고 막. 그러면 이게 펌제 한온력이 다 떨어져 없어져 버려요. 이게 한온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걱정되는 거야. 이게 펌은 나올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좀 있어요. 이게. 근데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으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네, 이제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리고 고객들은 진짜 잘한다고 다 쫓아가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전문으로 하려고 하세요. 전문으로. 하나 하려면 제대로 전문으로. 이게 입소문이라는 건 무시 못 하거든요. 네, 전문으로 하세요. 전문으로. 원장님도 제발. 잡동사진 막 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어느 한 가지를 자꾸 이 펌지 하나만 바꿔도 다 바뀌어요. 그냥 시스템 자체가. 그리고 마인드가 좀 오픈도 좀 바뀌어야 돼. 그냥 꼰대 스타일이죠. 옛날 라떼 스타일 그런 거 매직기도 막 굵은 거 하나 갖고 다 해보려고 하고 기계도 될 수 있으면 많이 쓰는 것도 좋아요. 기계 같은 것도 많이 될 수 있으면 다 그 돈이에요. 돈 돼요. 왜냐하면 매뉴얼 만들기가 좋잖아요. 고객들한테 매뉴얼 만들기가. 그래서 저는 또 좋다는 거는 다 쓰셔라. 꼭 단가를 올라가야 되니까. 자, 이 정도면 됐고요. 그 다음에 열 처리를 어설프게 들어가면 안 돼요. 팍 들어가야 돼. 열 처리. 아예 잠깐만요. 지금 네. 자, 우리 이제 여기다가 뒤집어 씌울게요. 혹시나 뭐 비닐캡이나 아니면 전기캡 아니면 뭐 이렇게 발라줘야지 되구나. 한 번 정도 그냥 발라줘도 됩니다. 남았으니까. 열 처리를 좀 강하게 좀 하겠습니다. 저걸로 씹을까요? 전기캡. 자, 봐보세요. 탈색머리인데도 전기캡으로 씌우는 게, 예, 전기하세요. 15번 씌울게요. 이게 온도가 얼마나 된지는 몰라도 참. 이거 거의 50도, 55, 60도까지 올라가요. 엄청 더워. 저거 써도 돼요? 근데 이게 있어요. 저런 거는 롤은 어설프게 돌아가요. 골고루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알카리 펌은요, 골고루 안 들어가도 알카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화가 되는데, 보통, 우리 선생님 머리는 지금 탈색 머리잖아요. 근데 이제 열이 어설프면 오히려 더 역효과 나요. 아예 그냥 강하게 쫙 때려야 돼요. 열이 들어가서. 거의 10분 정도. 15분, 기본 15분 때리세요. 일단 우리 치유 손상이 했을 때는 아셨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15분 동안 할 게 없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뭐 있어요? 원장님들 할 게. 기계들이 딱 쓰시다면 좋을 것 같다 싶으면 사세요. 할부라도. 왜냐하면 매뉴얼 만들기가 참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품은요, 원장님들 지금 기존에 그 제품에다가 트리트먼트 발라서 나온 거 절대 아니에요. 이게 해보면 알아요. 결과를 해보면 알아.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미용인들 머리를 이렇게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이 펌제고요. 조만간 우리 펌제가 확실히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그죠? 이거 따라올 데가 없어요. 아까 매뉴얼 만들기가 편하고 먼저 칠하니까요. 아예 이제 뭔가 좀 장사할 수 있게끔 원장님들 걸어놓고 펌어를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찌꺼기 결합이 생기냐 안 생기냐가 제일 중요한데 기존의 그 한원제들은 무조건 100% 찌꺼기가 생기고요. 특히 곱슬머리는 100% 찌꺼기가 생겨요. 곱슬머리. 강한 곱슬머리. 자, 곱슬머리가 왜 찌꺼기 결합이 생기냐면 곱슬머리를 연화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100% 란티오나가 생겨요. 이렇게 란티온. 여기 써도 되죠? 이거 보이나요? 네. 란티온일화 이렇게 그죠? 이게 잘 보이나요? 이게 잘 보여. 까만 거 잘 보여. 밑에 거? 네. 우리 원장님 수건 하나만 더 줄 수 있을까요? 여기 있네. 수건을 제가 이거를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원장님도 이제는 인터넷으로 거짓말로 누가 여기 닦은 거 있네. 거짓말로 뭐 란티오나 뭐 찌꺼기 결합이다 그러는데 찌꺼기 결합이 아니고 찌꺼기 결합이 요인인 거예요. 찌꺼기 결합이 생기게 하는 놈. 란티오나. 그러니까 곱슬머리, 그러니까 손상머리도 란티오나가 생겨요. 그러니까 란티오나가 생긴다고. 그게 란티오나가 뭐냐면, 자, 잘 들으세요. 제가 쉽게 유튜브는 최초로 공개를 하는 거고, 지금 대한민국에 이걸 얘기해 주는 강사 한 명도 없어요. 그거는 아니요. 그건 네. 란티오나는 뭐냐면, 자, 곱슬머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시율적으로 이렇게 밀도가 이렇게 틀어져 있어요. 내피, 외피.
오소콜텍스, 파라콜텍스 이렇게 꼬여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연화를 보면은 이게 밀도가 다 틀리기 때문에 한온이 밀도가 깨끗하게 한온이 안 돼요. 이대로 연화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연화가 되고 여기는 연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보통 곱슬머리 자체가. 그리고 곱슬머리를 탁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어떻게 되냐면 탁 끊어지면서 두 개가 이렇게 탁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인 결합은 이 상태에서 이렇게 끊어져야 돼요.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이게 진짜 웃긴 게 이렇게 딱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SS 결합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펌제가 SH기가 딱 들어오면 이렇게 딱 이렇게 마주보고 끊어져야 되는 게 그게 정상적인 직모들이 이렇게 한온이 연화가 된 게 이렇게 정상적으로 끊어지는 건데 보통 곱슬머리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렇죠. 엇갈리게 된다고요. 곱슬머리가. 여기가 이렇게 되지만 얘는 한 개밖에 안 생겨요. 이게 란티오나예요. 이렇게 생긴데 여기도 S 이렇게 따로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마주보고 있지 않아. 마주보고 있어도 황화수소가 없기 때문에 두 개가 결합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란티오나인 거예요. 이게. 이해하셨어요? 곱슬머리는요. 딱 한온제를 바르는 순간 이렇게 돼요. 탕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인 결합은 마주보고 있으면 우리가 펌마 잘 된다. 당연히 마주보고 있으니까 결합을 잘 되는 거지. 근데 곱슬을 바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마주보고 있는 일이 없어. 비스듬하게 되고 아예 안 되는 일도 더 많아. 그러니까 이게 찌꺼기 결합이 여기에 다 붙어버려요. 여기에. 그래서 곱슬머리는요 란티온화가 돼버린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를 치면 그 산화 생성물, 그러니까 산화제 때문에 찌꺼기 결합이 더 많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곱슬머리가요 며칠 지나면 다 다시 원래도 돌아오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란티온화가 돼서 처음에 스타트가 란티온화는 찌꺼기 결합이 아니고 찌꺼기 결합이 요인인 거고 나중에 얘네들이 어떻게 생기냐면 이제 여기 어떻게 생기냐 우리가 이제 연화를 보게 되면 물로 헹굴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로 헹구죠. 그러면 물이 화학식이 뭐예요? H2O예요. H2O. 그럼 H2O도 수소하고 OH- 나눠지거든요. 잘라지면. 얘하고 합치면 다시 H2O가 돼요. 수소 두 개에 산소 하나잖아요. 수소 두 개, 산소 하나. 그게 H2O 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연화를 보고 물로 헹구잖아요. 우리 시간 좀 봐주세요. 15분. 물로 헹구잖아요. 물로 헹구면 물이 H2O가 펌핑을 해요. 얘가 나눠져서 여기에 붙어요. 자, 보세요. 여기에 붙어. 여기 어떻게 붙냐면 이렇게 붙어요. SOH로. 이게 썰펜산이에요. 이게 이제 물로도 붙어요. 물로 하는 순간. 그러면 물로도 이게 찌꺼기 결합이 생기는 거예요. 얘 손이 하나이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끊어져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SH. 이렇게. 그냥 공식이에요. SH 이렇게 끊어져야 되는데 하나만 끊어진 걸 뭐라 그래요? 란티온화 된다. 이게 쉽게 생각하면. 그게 란티온화라 그런 거. 찌꺼기 결합이 아니라 찌꺼기 결합이 시작. 란티온화. 그리고 우리가 연화가 됐어. 그럼 거기 샴푸시로 가죠? 물로 헹구는 순간 여기에 뭐가 붙어요? 얘가 붙어요. OH-가 여기 붙어버려요. 여기 이렇게. 네. 찌꺼기 결합이 붙는다고. 일단은 붙어. 그러고 나서 우리가 막 매지기 작업을 해. 대충 해. 그러면 결합이 안 돼, 서로. 어쩌다가 결합한 애들 있어, 이렇게. 근데 결합 안 해. 다 놀고 있어. 그럼 여기에 뭐가 붙냐면, 우리가 이제를 바르잖아요, 다시. 그럼 여기에 이제에 산화제, 산화 찌꺼기가 이게 붙어요. SOH. 자, 산화 찌꺼기. 이거 원장님들 알면 좋아요. 왜냐면, 이렇게 얘기해 준 사람 없어. 대한민국에. 나밖에 없는 것 같아. SO2H, SO3H. 썰펜산, 썰핀산, 썰폰산 이렇게 생겨요. 네? 보여요? 자, SOH. 여기에가 얘네들이 이렇게 붙는다고요. 이렇게 아셨죠? 또 2가 붙고 3가 붙고. 그러니까 이 산화제가
H2O2거든요. 이렇게 과산화수소가 H2O2예요. 자,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처음에 곱슬머리를 펌제를 바르면 무조건 뭐가 생긴다? 란티온화가 된다. 무조건. 란티온화가 찌꺼기 결합이 아니고 찌꺼기 결합의 요인. 엇갈려 버려. 다. 그러니까 결합이 안 되는 거야. 다 엇갈리고. 근데 또 엇갈리는 순간 뭐가 생겨요? S만 하나만 붙어 있는 거야.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하나만. 원래 이렇게 정상적으로 아까 제가 SH 이렇게 붙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하나만 붙어 있어. 그럼 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들어온 놈을 무조건 잡아. 찌꺼기 결합을 지가 다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물로도 잡고 나중에 우리 이제 칠 때 이렇게 얘를 뭐냐면 산화 생성물인 시스테산이라고 얘기해요. 시스테인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찌꺼기 결합이 이게 찌꺼기 결합인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곱슬머리가 우리 원장님들이 정복을 못하는 게 다 저렇게 생겨버린다니까. 정상 결합은 한두 개밖에 없고 나머지 9개, 8개는 다 찌꺼기 결합이야. 곱슬머리가. 그러니까 강한 약을 써도 저게 저 산화 생성물인 저거 시스텐산, 설펜산, 설핀산, 설폰산이 다 생겨요. 무조건.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들이 저걸 안 생기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그걸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거야. 네, 저걸 안 생기게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100% 다 생겨요. 그리고 일반적인 우리 펌제 회사들도 저걸 몰라요. 지금 강사들도 이거 잘 몰라요. 무조건 란티온 결합 그러면 다 찌꺼기 결합 이렇게만 알려줘요. 더 이상 없어요. 더 이상 이제 안 풀어.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찌꺼기 결합인 거지. 이게 여기에 이렇게 붙은 거야. 그죠? 그럼 얘네들 붙으면 얘네들이 자체가 붙어버려. 자기 내에서 붙어버리는 거예요. 벽에서. 그러니까 이게 같이 이렇게 손을 잡아야 되는데, 그죠? 어떻게 해요? 한쪽에서 결합이 생겼다. 그래서 믹스 결합, 찌꺼기 결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찌꺼기 결합 때문에 보이지 않게 내가 이론은 안 돼 있지만 뭔가 결과가 계속 뭔가 이제 더 이상 안 나오는 거야. 하다 보면. 그게 바로 찌꺼기 결합 때문에 정상 결합이 거기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란티온화를 만들지 않는 게 얘네들을 안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손상분들은요, 란티온화가 생기기 전에 이렇게 생겨버려요. 이미 손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S 하나만 갖고 오는 애들 많아. 그러면 이 설폰산이 많이 생겨요. 그냥 일반 그 탈색 머리들은요, 란티온화가 아니라 시스테인화가 생겨요. 그냥 마지막에. 중화할 때. 그냥 손상 찌꺼기만 많이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손상분들은.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제가 정리해드리면, 곱슬머리들은 무조건 스타트가 란티온화를 시작으로 해서 찌꺼기 결합이 생기는데, 일반 손상분들은 란티온화가 아니라 그냥 손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애들이 이렇게 생겨버린다고. 시스텐산이. 얘네들이 뭐냐면 산화 생성물, 산화 생성물이 뭐냐면 이제 우리 중화제거하는 과산화수소, 걔가 찌꺼기 결합이 이렇게 붙어버려요. 여기에 다다닥 이렇게. 그래서 저거를 제거할 수 있는 게 pH 갖고는 제거가 안 돼요. pH는요, 뭐 우리 원장님들 뭐 등점 회복한다 해서 저게 제거되고 다 거짓말이고, 얘네는요 등점 회복이 문제가 아니고 뭘 채워야 돼요? 케라틴 같은 거 중간에 계속 채우셔야 돼. 우리 원장님들 알카리펌 쓰신 분들은요, 연화하기 전에 케라틴 많이 뿌리고요, 펌제 바르고 연화가 됐으면 또 케라틴 떡칠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또 pH를 또 써야 돼요. 그리고 헹구러 가서 또 클리닝 엄청 많이 해야 돼요. 또 헹구러 갔다 와서도 또 클리닝 하고 또 바르면서 또 클리닝 또 해야 돼요. 그게 알카리펌이 절차가 중간에 다 들어가야 돼요. 이게. 아니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케라틴 그러니까 알카리펌 그렇게 쓰려면 완벽하게. 안 그러면 뭐 한 번 쓰고 중간에 한번 가볍게 그건 아닌 거야. 그러니까 10번 시술해서 10번 중간마다 다 써야 되는 건데 우리는 딱 한 번, 두 번, 세 번 끝나버리니까. 알카리펌은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머리카락이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란티온화를 안 생기게 하는 방법은, 그러고 나서 펌제 바르고도 또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까지. 헹구기 전에 이렇게 만들어놔야지 헹구고 와서는 절대 안 돌아와요. 우리가 그러니까 보통 이게 연화를 보고 와서 헹구고 와서 뭐예요? 매직기 막 당기잖아요. 그거는요 열 변색만 생겨요. 색깔이 바뀌어버려. 알죠? 노랗게 하얗게 뭔가
그거는 펴지는 게 아니에요. 머리 이제 완전 아작 나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잘 써야 되는데 아까 란티오나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엄청 날 거예요. 이제 그게 되면은 절대 곱슬머리는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저희만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데는 저희밖에 없어요. 이게 저희 펌제 쓰시는 분도 있잖아요. 아마 그 유튜브에 고수 엄마도 계시고, 네, 많이 계시잖아요. 보면은 진짜 곱슬 잘 잡으세요. 완전 진짜 환상이에요. 다 따라하잖아요. 요즘 뭐 다른 유튜버들도 그거 보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원장님들 곱슬머리도 정복을 하셔야 되니까 이 한원제를 이용해서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물리적인 반응하고 화학적인 반응, 열 반응 이 세 가지를 원장님들이 믹서를 얼만큼 잘하냐에 따라서 펌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레시피가 이렇게 정해져야 돼요. 곱슬머리 온다. 그러면 무조건 물리적으로 70%, 80% 비중을 둬야 되고 화학적인 반응은 펌제 바르는 게 화학적인 거잖아요. 그 화학적인 거는 나중에 펌제 강하게 안 써도 돼요. pH 4로도 잡을 수 있고 5로도 잡을 수 있고 6으로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9, 8 막 강한 알칼리로 잡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 잘못된 메커니즘은 시술 결과는 그러니까 그 과정은 버리셔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일단 우리 원장님들 잘 믹서를 하시면 찌꺼기 결합이 생기지가 않아요. 란티오나 결합. 그러고 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런 뭐 설펜산, 설핀산, 설폰산들이 산화 생성물도 생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다 저걸 생기면서 펌질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곱슬머리는. 저거 제거를 하는 방법도 똑같은 거예요? 제거는요, 저거 안 된다니까. 한번 생겨버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듯이 바르는 순간 란티오나가 돼버리니까 펌제 바르기 전에 우리 원장님들 시술을 과정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 과정을. 네? 원장님들 뭐가 전문가가 있어요. 아무 제품이라도 뭐 남들 쓰는 거 다 갖다 쓰고 똑같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틱틱 뿌리고 그냥 다 이것만 쓰잖아. 화학 반응만 80% 90%. 그러고 나서 나중에 물리적으로 10%는 5% 쓰고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그냥 절차가 우리 원장님들 과정이 맨날 똑같아요. 오면 고객님 손상이네 PPT 뿌리고 그냥 뭐 남이 뭐 저기 딴 데 가서 pH 뭐 맞추라 해서 뭐 리트머스 종이 그걸로 한번 재보고 뭐 이런 한 중성펌제 쓰면 되겠다.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제는 뭔가 과정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그거 가지고는 절대 단가가 안 올라간다니까요. 이제는. 그리고 곱슬머리 왔어. 원장님들 곱슬머리만 해도 우리 곱슬 분들은요 방황을 엄청 많이 해요. 왜냐하면 내 머리를 펴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가봐도 뻔한 거예요. 머리만 손상시키고 남자분들 오면 머리 다 털어놔 있어요. 다 머리 남자분들 좀 곱슬이다 그러면 다 강한 약 써가지고 머리 다 아작내놨어. 그러면 그분들이 파마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파마하면 손상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파마는 손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 봐보세요. 연하펌을 하는 이유가 연하는요 결합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결합을 끊었죠. 우리가 연합펌 하는 이유가 결합을 더 많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연합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이 들어올 때 3개로 들어와서 결합이 예를 들어서 최대 5개인데 3개 두고 왔어. 근데 그 고객이 나갈 때 4개로 만들어서 나가줘야 돼. 내가 이렇게. 근데 알카리펌은요 들어온 3개도 녹여서 1개로 내보는 분 많아요. 오히려 결합을 다 끊어서 내보는 얘기하고 싶은 뭐냐면 곱슬머리를 정복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곱슬머리는요 우스운 거예요. 진짜 반짝반짝 윤기나게 해버릴 수 있어요. 반짝반짝 최대한 틀어진 거를 직모 쪽으로 가깝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한원제로만 갖고는 하면 안 돼. 중간에 이런 과정이 제가 아까 란티오나 생기기 전에 이런 과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저희 치유펌으로 해서 저걸로 해서 계속 이렇게 물리적으로 해놓는 거예요. 2차 물리적으로 이런 걸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2차 물리적으로. 2차 물리적으로 스파로 이렇게 해서 계속 습식으로 작업해야 되는데 어설픈 60도 막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온도가 최대 120도짜리로 자꾸 잡아야 돼요. 이걸로? 네, 100도에서 120도까지. 막 너무 80도, 70도는 안 돼요. 열이 물리적인 거는 뭐냐면 확실하게 잡아줘야 돼. 틀어진 걸 확실히 안 잡으면 절대 안 들어갑니다. 한원제 자체가. 우리 그 흙이 있죠. 일반 흙을 원장님들 발로 계속 밟아봐. 그리고 물 부으면 물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아니 일반 맨 땅에 계속 이렇게 발로 막 딱딱하게. 딱딱하게 만들어 놓고 물 부으면 물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시간을 어렵겠죠. 그게 곱슬머리라니까요. 그게 곱슬머리가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럼 우리가 원장님들이 꼭 펌제 바르면 그게 침투를 하냐 이 말이죠. 제 말은 그게 침투를 안 한다니까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돼. 과정. 어떤 과정? 물리적인. 아까 란티오나 생기기 전에 일단 과정 하나 더 집어. 그 다음에 펌제가 제일 중요하죠. 펌제라도 일단 잡아서 물리적으로 2차. 이게 로트가 1차, 이게 2차.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일단 어느 정도 곱슬 펴버리잖아요. 그럼 헹구고 와서는 매직 작업할 게 없어요. 그거는. 오히려 손상이 안 간다니까요. 펌제가 묻어있을 때 물리적으로 하잖아요. 절대 손상이 안 가요. 근데 갔다 와서 막 머리 다 말려놓고 막 고열로 당겨버리죠. 열 경화 생겨요. 얘가 딱딱해져 버려요. 열 경화란 거 알죠? 열이 적응이 안 돼서 얘가 머리카락이 변성이 생겨버려요. 하얗게, 나중에는. 그리고 막 정전기 일어나요, 나중에. 이 머리 안 좋은 거예요. 우리 곱슬, 우리 그 무식 쪽으로 쓰는 꼬리빗도 이렇게 빗질 하다 보면 정전기 생기죠. 안 좋은 거예요. 이게 곱슬, 그래서 꼬리빗도 용으로 써야 돼요. 이라니까요? 빗도 그러고, 그게 손상이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본이 중요한 거야. 저는 막 꼬리빗 들어가도 막 계속 빗질 하잖아요. 정전기 다 일어나잖아요. 정전기 일어나는 순간 단백질이요, 이상하게 바뀌어요, 이게. 그러니까 정전기를 내면 안 돼요, 우리 원장님들. 그리고 막 무의식적으로 쓰는 막 매직 계속 하다 보면 열 변성 싹 와버려. 돼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초가 제일 중요하다는 게 우리 샵에서 우리 실무자 원장님들이 최고 사직이 어떻게 보면 잘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만 살짝 이렇게 생각만 바꾸면 벌써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꾸면. 그리고 아까 금남 얘기하는 거 봅시다. 옛날부터 그런 일이에요. 없어요. 어느 순간부터 없는 거예요? 요즘은 뭐 신도시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우리 스승님이 광주에 계셔요. 자, 오세요. 테스트 한번 볼게요. 자, 윤기 봐보세요. 이대로 놔두면 일반품이라 했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면 중화하면 일반 펌. 일반품이래. 봐보세요. 지금 어때요? 자, 여기도 밑에 한번 테스트. 아까 여기 탈색 머리였죠. 여기도. 자, 미용인들 머리. 자, 봐보세요. 어때? 한번 만져보세요. 질감. 부드럽다. 일반 알칼리 산성 펌이었으면 머리 다 녹아버렸어요. 이렇게 안 나오지. 탄력이. 근데 이거 밑에 컬은 그냥 놔두시면 돼요. 아셨죠? 이거 노트로 감아놓은 거는 이게 형태가 이게 잡히는데도 거기에 습식으로 또 잡아도 매직이 잘 펴져요. 그러니까 매직이 더 잘 펴진다고. 곱슬머리. 자, 우리 원장님 이제 생각을 바꾸세요. 그 알칼리 펌은 이렇게 늘려서 이렇게 봤잖아요. 한번 늘리면은 물에 의해서 더 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한 번에 갔기 때문에 얘는 집에서 손님, 고객이 관리할 때는 더 가버려요. 그럼 손상이 금방 와버려요. 물에 의해서. 물이 화학에서는 극성 물질이라 얘 막 아미노를 막 때려버리잖아요. 그럼 얘는 마탱 가버려요. 바로 고객님들은. 유지가 얼마 안 간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작업이 우리는 원장님들 생각이 불필요한 작업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불필요한 작업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냥. 아셨죠? 네. 지금 보세요. 어때요? 탄력이 어때요? 이대로 일반 펌은 말면 일반 펌이라니까요. 일반 펌은 씻어내고. 그냥 바로 해서 해도 되고 씻어도 해도 되고 그냥 여기서 그냥 중화에 이제 산화 처리해도 이제 이렇게 굵게 나온다고요. 파마가 깨끗하게. 씻어도 이렇게 되나? 그게 안 늘어져. 안 늘어진다고. 씻고 말아도 돼요? 안 늘어진다고. 왜? 내가 이제 열펌은 고객이 디지털 펌이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씻고 와서 디지털 펌 말면 디지털 펌이 되는 거고. 내가 아이롱 펌이다. 그러면 이대로 해서 아이롱 펌 말면 아이롱 펌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 쉽죠? 이게 일반 펌일 경우. 그냥 이대로 해서 그냥 중화하면 돼요. 이대로 해서. 씻어갖고 너무 나가겠잖아. 근데 이제 아까 그거는 단가를 일반 펌인데 더 받으려면 이대로 해서 깨끗이 씻고 와서 일반 펌을 약 안 바르죠. 이미 지금 연화 환원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고정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고정만. 그러니까 나온다고. 고정만. 그렇죠. 된 거네. 그게 이제 유리와 이제 펌 연화. 우리 펌은요 이렇게 분자가 이동을 해야 돼요. 이렇게
분자가 이동한 상태에서 딱 굳히는 거를 이제가 유리화 시키는 게 딱 이렇게 딱 고정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봐보세요. 하나도 안 늘어날 거예요. 아니, 일반 알칼리들은 좀 이렇게 늘어져요. 어디든 이렇게 늘어져 있고 막 이러는데 절대 안 늘어질 거라고. 헹구고 와도. 그만큼 한온력이 좋아요. 봐보세요. 그죠? 아이롱 하실 건가요? 아이롱 말고 우리 세팅으로 좀 쪄줍시다. 세팅이 아이롱은 똑같아. 샵에서 하는 걸로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보세요. 이렇게 발라도 되고, 그리고 이제 트리트먼트를 좀 발라주면 더 좋죠. 아무래도. 왜냐면 펌제가 한번 바르고 나면 얘네들이 좀 불안하잖아요. 사실 이렇게 한번 물리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영양제를 좀 우리 먹듯이 삼계탕 한번 그러니까 이제 먹여야죠. 이런 중간중간에 이런 트리트먼트를 넣어줌으로써 과정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고객님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지금 한온 시간이 돼서 제가 또 트리트먼트를 한 번 더 넣어주는 겁니다. 보강을 해서 완벽하게 펌을 잘 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과정을 얘기하고 나중에 결과가 좋아지면 그 원장님 진짜 신경 많이 써서 이렇게 나왔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걸 자꾸 자랑을 해야 돼요. 혼자 그냥 조용히 발라서 이렇게 해버리지 말고 얘기할 때마다 자꾸 뭔가 계속 고객한테 자고 있으면 깨워서라도 이렇게 그렇죠. 생색내야 된다는 거예요. 고객님 여기 요거 자꾸 얘기해서 자꾸 얘기해야 돼. 바르고 있다는 거, 자고 있는 거 자꾸 깨워서라도 아셨죠? 조용히 하지 말고. 자, 이제 헹구러 갈게요. 우리 원장님 좀 헹구 주시겠어요? 네. 자, 일단은 샴푸만 하고 왔죠. 바삭거리는 색깔. 아니, 아까 처음 거는 더 바삭거렸지. 머리 다 늘어나고. 지금 이거는 더 좋아진 거죠, 원장님. 그렇지. 엄청 샴푸만 지금 한 거지. 여기 상태에서 이제 트리트먼트 좀 바를게요. 아니, 지금 우리 지금 선생님 머리는, 케라틴 바르신 거예요? 우리 선생님 머리는 지금, 한번 벗겼잖아요, 몇 번. 그죠? 한 번 뵙겠어요. 응, 어쨌든 한 번이 두 번인데 벗긴 거잖아요. 이게 머리결 자체가. 지금 머리가 지금 완전. 타슬에 6스푼 들어간 거예요. 6번? 타슬 6스푼? 6스푼. 지금 트리트먼트를 바르신 거죠? 네. 케라틴 바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봐보세요. 어때요? 지금 이렇게 해도 지금 늘어나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그냥 이렇게 좀 여유있게 하시면 돼요. 고객들한테. 네. 조금 좀 있게 할게요. 핀셋 줄 수 있을까요? 핀셋? 그냥 있는 거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이 지금 각도가 전문 용어로 포밍. 각도는. 포밍.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요, 이렇게 뭐 그러니까 커트 두상에 대한 이런 거 머리카락에 대한 이 각도를 다시 배우셔야 돼. 그래서 정확한 용어가 중요하거든요. 머리가 네. 파마가 잘 안 나오잖아요. 새치가 왜 파마가 안 나오냐면, 그러니까. 이 머리들. 이렇게. 근데 이 색소가 여기 빠져버린 거야, 이렇게.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좁아져 버리는 거야.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펌제가 잘 손상만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지, 안 나오죠, 잘. 그럼 이 펌제로도 나오죠. 잘 분자가 똑같이 자기 원장님들이 앞으로 전문점을 가야 돼. 전문으로. 딱 한 가지만 하더라도. 진짜 치유펌. 아까 땡땡땡 치유펌. 전문점으로 아예 가야 돼요, 느끼고. 저희는 이제 이게 두 가지로 나누어 있어요. 습식은 120도까지고, 얘는 이제 110도에서 230도까지는, 210도까지는 건식이에요. 30도 틀어져 있죠. 봐봐요. 틀어져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 손목이 편해요. 그냥 이렇게 일반 거하고 틀리다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열이 들어갈 때 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열이 끝나고 나서 글 때 펌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싹 쪄줄 때. 예. 그래서 일단은 손상머리일수록 많이 쪄준다. 원리가. 그리고 여기서 무조건 날리는 거는 나중에 찌고 나서 수분이 있을 때 다 빼서 날리는 거예요. 보통 이제 열 적응, 1분이든 2분이든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손상이 심하다, 그럼 1분만 나요. 그리고
3분 있다가 다시 한 번 더 놓을 거예요. 열 적응, 열 적응시키는. 그러니까 막 너무 급하게 막 돌리지 마시고. 막 써주세요. 아시죠? 아, 뜨거운 악수라고요? 네. 고객들한테 매뉴얼을 이상하게 읊으셨네. 죄송합니다. 악수라고? 일반 펌이냐 좋냐, 열펌화가 좋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제품은 일반 펌, 열펌도 다 좋아요. 근데 일반 알칼리 펌은 당연히 열펌이 좋죠. 왜냐하면 일반 펌과 열펌의 차이는 결합력 차이예요. 결합력. 그러니까 결합을 많이 하려고 위해서 우리가 열펌을 하는 거, 연화를 보는 거. 원장님들 연화펌을 보는 이유가 머릿결을 좋아지게 하려고 연화펌 보는 거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니까. 그런 거 있죠. 웨이브가 좀 힘있게 나와요. 그러니까 힘있게 나오는 거, 그게 결합력이라니까요. 그걸 언어를 풀면, 다시 그거를 화학적으로 풀면, 아, 이거 결합력을 더 많이 만들어주면 파이가 커지는 거예요. 이 파이가 그러니까 기존의 일반 펌 이것밖에 안 나오면 열펌은 이렇게까지 나오잖아요. 이걸 받쳐줄 수 있는 게 로또 결합이에요. 펌 결합력. 그게 탄력이에요. 힘. 그래서 우리가, 연화를 다 이렇게 끊으면 펩타이드가 이렇게 자유로워요. 그럴 때 결합을 정확하게 딱 작업하면 결합이 많아져요. 그래서 일반 펌과 열펌의 차이점은 결합이고요. 근데 이제 저희 치유펌 같은 경우는 굳이 나눌 필요는 없어요. 일단은 직으로도 잘 나와요. 직으로도. 열이 들어가면 조금 더 좋겠다. 네? 열이 들어가면 조금 좋겠어. 일단은 이제 그렇죠. 이거를 원장님들 노하우가 조금씩 바뀌잖아요. 노하우가 쓰시다 보면 그러면 완전히 틀리다. 이대로 중화할게요. 이대로 중화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아니 저건 틀리잖아. 이거 잠수 롯도 아웃 안 시키고 잠수요? 예. 바로 안 만약에 로트 아웃 하면 여기다가 이제 핀셋 처리만 해놓으세요. 아셨죠?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나중에 여기가 뿌리가 이렇게 죽을 수 있으니까 우리 원장님들이 여기 위에만 풀어서 꼭 잡아주셔야 돼. 아셨죠? 여기냐면 여기 눌릴 수 있으니까. 알았죠? 돌아오는 것 같아. 제가 딱 6분만 볼게요. 자, 타임은 어떻게 측정하시냐면 머리가 손상머리일수록 짧게 보셔야 돼요. 15분 이렇게 보면 안 돼요. 큰일 나죠. 머리가 극손상이다 그러면 3분에서 4분 봐도 돼요. 네. 근데 이제 펌을 할 때마다 좋아져요. 머릿결 자체가. 그래서 한 번 추가로 봐보세요. 머리가 오, 좋아. 느낌 좋아. 이게 그런 게 아니라 풀 들었으니까. 진짜 좋네. 나도 펌하고 싶어. 굉장히 끈끈하고. 부드러워. 틀려요. 이게. 확실히 틀려요. 여기가. 아까 여기 부시셨거든? 아까 안 만져봤지. 아니 근데 시작하기 전에를 안 만져보셨구나. 만졌어요. 아니 펌 시작하기 전에. 만졌어. 진짜 부드러워. 그때 완전 뻑뻑했지. 여기가 가벼워. 나 맨날 가볍냐고 물어보시던데. 공기가 이게 가볍습니까? 가볍냐고 진짜 하던데. 가벼운가 봐. 찌꺼기가 안 찌꺼기가 안 붙었어. 붙어갖고 가볍대. 배웠으니까. 네, 맞아요. 찌꺼기가 시스템 산이 덜 생기죠. 시스템 산이. 썬핀산이 안 붙어. 그러니까 이 세 개 중에 어떤 애들은 이게 더 많을 수도 있고 이게 많을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될 수 있으면 저희는 이게 다 안 생기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양이 덜하게. 최대한. 예. 최대한 양이 덜하게. 저기 뭐냐 에센스 좀 살짝 바를까요? 네. 추우신가 보다. 유튜브에서 맨날 이런 느낌 처음이에요. 막 이러던데. 맞아요. 진짜 사람들이. 가벼워요? 그래요? 이런 느낌 처음이에요. 그런 거 이렇게 나온 것만도 신기하다. 신기하다. 진짜. 여기가 아까 진짜. 이게 이제 더 좋아져요. 여기가 시간이 안 갈수록. 나왔는데 뭐 이런 머리 시간이 나왔어요. 더 좋아진다니까. 거짓말 아니에요. 유튜브 있던 거 거짓말. 저희 거짓말 하지 않아요. 날씨가 추우니까 좀. 냄새도 좋은 건데요. 드라이브. 네, 몸을 좀. 괜찮죠 이제? 추워가지고. 근데 직접 해보면 알잖아 자기가. 머리 가볍죠? 예, 아니 가볍기는 엄청 가벼워. 가볍고 말릴수록 그러니까 더 볼륨이 더 많이 살아요. 본인이 알아. 이제 해보면 알아. 절대 풀어지지 않아 이게 쉽게. 이미 결합이 되어 있어요. 볼륨도 봐봐요. 근데 아까 우리가 이제 뭐 뿌리펌 아까 그거랑 해서 같이 잡아버리면 일반 아가씨들 있죠. 긴 머리들 다 잡을 수 있어요. 하려면
고생 많으셨어요. 일단 이제 앉아보세요. 우리 이제 아니 저쪽으로 그러면 선생님 성공했어. 아마 이런 느낌은 어디 가서 못 찾을 거예요. 예? 가벼워요. 엄청 가볍고. 그러니까 원장님